1번 문제 보시면요. 수열 문제이죠. 같이 풀어볼게요. 자, 3210, 3207, 3200, 3205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일단 잘 모르시면은 일단 빼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좀 빼보시면 자, 감소하죠. 그래서 3 감소하고요. 그 다음 7 감소하고요. 그 다음 자, 플러스 5가 증가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3, 7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셔서 자, 어떤 생각을 해보시냐면 자, 순간제 이게 규칙성이 나오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몇 개, 한 10가지 정도를 숙지해 두신다면은 빠르게 떠올릴 수 있어서 예상이 되거든요. 그 규칙성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 7, 5거든요. 그러면은 자, 3, 7, 5 홀수가 있는데 3, 5, 7 이렇게 홀수가 오지 않나 해가지고 보니까 3, 5, 7은 아니죠. 3, 7, 5거든요. 더욱이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됐으면 또 사칙이라선이 반복되는 규칙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몇 가지 예상을 해서 따져봤을 때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빼가지고는 규칙성이 없어 보인다 해서 한 번 더 보니까 3210, 3207, 3200, 3205죠. 그 다음 3206 3206 3206, 3204 해서 어떤 우리가 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숫자가 3210에서 3207로 감소하는데 증가하고 또 감소해요. 그래서 증가 감소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규칙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뭔가 3210 숫자가 컸어요. 근데 3207은 조금 작아졌죠. 3205도 많이 작아졌어요. 근데 3205는 다시 조금 커졌어요. 약간 커졌는데 또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은 잘하셨을 텐데 좋았을 직관적으로 이런 식의 느낌. 약간 감소폭이나 증가폭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그랬을 때 그런 생각 해보셨으면은 이런 식의 규칙성의 패턴 흐름을 봤을 때는 평균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대시한다 보니까 얘랑 보니까 얘랑 어떻게 막 해가지고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숫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중간쯤에서 수치가 중간쯤으로 오면서 숫자가 조금 이렇게 이런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지죠. 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평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숫자가 많이 감소하다가 얘가 올라가죠. 그런데 요거 두 개 보니까 요거 두 개 평균한 값이 얘거든요. 그러면 한 칸 띄어가지고 평균한 값이 요거 아닌가? 그러면 요거랑 한 칸 띄우고요. 보니까 이것도 평균인 거죠. 한 번 더 그러면 얘랑 아까 띄우고요. 얘랑 평균하니까 얘인 거죠. 그래서 무슨지 아시겠죠? 한 칸 띄우고 평균한 값이 되겠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한 칸 띄우고 얘랑 평균한 값이 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와 3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값이 3204가 되겠어요. 다음 2번.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고르시면 수열이죠. 자, 1, 4, 5, 7, 9. 근데 단순한 수열이 아니라 122번째 수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자, 이렇게 몇 번째
숫자가 보통 이 횟수, 번째 이 수는 좀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숫자가 작았다면 일일이 세보셔도 괜찮지만, 한 12번째, 10번째 이랬으면 그냥 세볼만 하지만 122번째잖아요. 그래서 이거 셀 수는 없고요. 규칙성을 발견한다. 어떤 규칙성 숫자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숫자가 반복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한번 빼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빼면 2고요. 한 번 더 빼니까, 자, 이렇게 몇 번째 수의 규칙성 문제를 유형을 푸실 때는 1, 3 빼고 2, 3, 5 빼고 3, 5 빼고 2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요 맨 처음에 초기값 있죠? 이 초기값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빼오시는 거예요. 빼면 4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빼면 6이거든요. 자,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두 번째 숫자가 2, 세 번째 숫자가 4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숫자가 6이죠. 2, 4, 6은 규칙성이 있죠. 이런 거죠. 자, 두 번째가 2라는 건 2 곱하기 1. 자, 몇 번째 숫자가 무엇이냐를 구하는 거니까, 요 3과 1을 뺀 2가 몇 번째에 해당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이죠. 그리고 1 빼기 5 빼기 1, 4. 얘는 2 곱하기 2죠. 2고요. 6은 2 곱하기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1, 2, 3이라는 규칙성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두 번째가 1이고요. 세 번째가 2고 네 번째가 3이죠. 그래서 122번째는 자, 요게 1에서 요 이제 차이를 보실 건데, 차이는 2 곱하기, 자, 두 번째가 1이니까 122번째는 121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242가 되시고요. 자, 1을 더하시면 243이 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수가 무엇이냐를 문제 푸실 때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는 응용수리 문제 중에서도 확률 문제이거든요. 근데 확률 문제도 세부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인데,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이 쓰는데,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확률에서 그 확률을 쪼개고 또 그 확률을 쪼개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확률을 나눠서 보는 케이스의 조건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런 조건 문제는, 이런 식의 확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보시면 눈이 온 다음 날 또 눈이 올 확률은 20%이고, 이 말은 자, 전날에 눈이 왔음을 조건으로 하여서, 전제로 하여서 한 번 더 눈이 온다면 그때의 확률은 20%라는 거죠. 그리고 눈이 오지 않은 다음 날 눈이 올 확률은 25%이다. 오늘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제가 읽은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정보가 상황 정보가 되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이 12월 19일이고 눈이 왔다. 자, 이미 눈이 왔죠? 이 눈이 왔음을 전제로 푸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22일에 눈이 올 확률을 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19일에 이미 눈이 왔음을 전제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 20일에 어떻게 될지, 20일에 어떻게 될지는 경우의 수가 눈이 왔다, 오지 않았다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20일이든 21일이든 눈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22일에 눈이 올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20일에 눈이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20일에 눈이 왔을 때 20일에 눈이 오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의 눈이 오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확률 있겠죠. 이때의 확률을 구해서
요 확률을 구해서 요거를 그 경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경우로 나눠서 확률을 계산한 값이니까 요거는 전부 다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때 확률에서 요때의 확률 구하실 때는 동시 사건이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여기 일어나면서 여기 일어나시는 거니까 뭐뭐이면서라고 표현되면 항상 곱셈 법칙, 뭐뭐이거나라고 표현되면 해석이 되면 이거는 이제 덧셈 법칙이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눈이 온 다음 날 눈이 또 올 확률 20%이잖아요. 따라서 요때 확률은 20%인데 이렇게 퍼센트 단위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뭇가지 그림 푸실 때는 그냥 전체 처음에 시작한 값을 1000이든 100이든 두시면 돼요. 자, 100으로 두면 만약에 뒤에 숫자가 곱하기가 되면 소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000을 둬서 굳이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게끔 좀 이해가 편하게끔 사고를 편하게끔 하시고요. 그래서 1000. 자, 그럼 1000개의 우리가 경우 중에서 눈이 오고 그 다음 또 눈이 올 확률은 20%이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20%니까 200이 되죠. 그래서 얘는 20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20일에도 눈이 오고 그 다음에도 눈이 오면 200 곱하기 20%니까 40이 되고요. 40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오고 왔을 때 확률이 40이라면은 이 나머지는 당연히 200의 나머지 200에서 40을 뺀 나머지 거니까 160이 되시죠. 자, 다음 40 중에 또 눈이 오고 눈이 온 40 중에 20% 4, 2, 8 이렇게 되시고요. 160에서 눈이 올 확률, 이거는 다른 조건을 보셔야 되겠죠. 눈이 오지 않고 그 다음날 눈이 올 확률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25%이시니까 160의 25%는 4분의 1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격에서 외워야 될 분수의 값이고요. 그래서 160을 4로 나누시면 40이고요. 다음 눈이 오지 않고 오는 거, 요거. 자, 아까 전에 요걸 구하시려면 눈이 오고 여기 20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전체를 1000으로 두셨으니까 얘는 800이겠죠. 그리고 눈이 오지 않고 오는 거는 아까 요 케이스 있죠? 25%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200이고요. 그러면 얘가 200이면 800에 200이 나머지 600. 자, 200 눈이 오고 20% 2, 40. 얘는 오지 않고 오는 거 4분의 1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시면은 전체가 1000이잖아요. 19일에 눈이 왔음을 전제로 했으니까 왔음을 전제로 했을 때 이때에는 경우의 수는 1000가지였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요거 다 들어갈까? 그래서 88 하시면은 238 해서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여기 바로 선지 수치에 있다면은 끝나는데 없잖아요. 그럼 약분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2로 약분하면 500, 1, 9가 되죠.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이런 식의 접근을 요 유형은 이런 식의 접근으로 다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다음 4번. 자, 지난달에 어머니와 딸의 몸무게의 합이 80kg이었다. 이제 응용수리 문제고요. 한 요까지만 읽어보셔도요. 이제 문명수리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이건 어떠한 형태의 조건에 나야 될 것인지 예상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수치랑 더해서 어떤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서 이 부분 항목이라고 그럴게요. 이 부분 항목의 수치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이 부분 항목의 수치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전체 항목의 수치는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고 했을 때
요 퍼센트랑 요 퍼센트가 주어지면 요 퍼센트를 쉽게 좀 계산을 줄여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걸 정석으로 풀려면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미수를 막 설정을 해가지고요. 12개의 연립 방식 XY 설정해서 정석 풀면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줄여야 자료색은 빨리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건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런 형태라는 거는 요 값 주어지고 요 퍼센트가 뭔지 주어지고 요거 물어봐도 되고요. 자, 이 구조만 보시면 돼요. 식구조가. 자, 요 값이 설령 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요 요거 퍼센트에 주어지면요. 요거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요것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또는 뭐 이렇게 다 주어지고요.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거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치거나 체크하는 것들, 이런 전체적인 구조에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줄여서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셔가지고 이런 문제이구나라고 우리가 몇 가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셔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정석으로 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중평균 원리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뭐가 성립하냐면 요 퍼센트랑 가중평균을 하면 요 값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한지는 좀 설명이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요 두 개를 가중평균하면 요 값이 된다. 근데 가중치가 무엇이냐면은 가중평균을 하시려면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무게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가중치 역할을 하는 게 요 밑에 초기값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감소하잖아요. 이때 요 앞에 숫자 요게 초기값이에요. 이 초기값들이 요게 1대 1이냐 1대 2냐 그렇죠. 요게 이제 가중치 역할을 하게 돼서 평균하면 요 값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가중평균으로 접근하면은 가중평균이 요거 두 개 해서 요 값이 되는 걸 안다면은 이거를 빨리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이 형태의 문제도 가중평균 인 거를 확인하고 가중평균을 확인하고 가중평균은 꼭 차이값을 통해서 푸는 걸 보여드릴 텐데 꼭 그렇게 풀어야만 빠른 건 아니에요. 이 주어진 수치에 따라서 수치가 얼마까지 따라서 정석으로 그냥 가중평균 공식을 써서 푸는 게 빠를 때도 있고 차이값의 원리 보여드릴 그 방법을 푸는 게 빠를 때가 있는데 보통은 차이값 원리를 푸는 게 빠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풀 거라고 예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처음이니까 오늘 이제 처음 설명드린 분이 들을 분이 계실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제가 그리고요. 실전에 푸실 때 익숙해지시면은 다음부터는 그리실 필요 없겠어요. 자, 지난달에 어머니와 딸의 몸무게의 합이 80이었다. 합이 80이죠. 근데 지난달이죠. 보통 이렇게 지난달, 지난해 이런 용어 조건의 용어들이 아까 전에 제가 표시했던 요 밑에 표시했던 값에 대응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이 80이라 했으니까 요 값이 요 합이죠. 요게 8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80이고요. 다음. 그런데 현재 지난달에 비하여 어머니 몸무게가 4% 줄었다는 거는 감소했다. 2% 늘었다는 거는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율.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몸무게 합이 78이 되었죠. 자, 요 감소율이 마이너스 4%라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2%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이 되고 어떤 값이 되었다 해서 어떤 값 해서 요거의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문제에서 요 값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전형적인 이 문제 형태가 주어진 이 조건의 형태가 주어진 문제 우리가 풀인데 보통의 패턴인데 요 값이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다르게 응용된 게 지난달에 딸의 몸무게를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가 어머니와 딸에서 어머니를 앞에 숫자, 딸을 뒤에 숫자라고 보시면 지금 딸은 우리가 뒤에 숫자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난달이니까 이번 달이 아니니까 요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 값을 물어본다는 거는요. 요거 두 개 주었을 때 아까 말씀드리기를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으면 구해서 요거 두 개를 평균한 값이 가중 평균한 값이 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가중치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가중치를 어떻게 못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구할 수 있나라고 예상을 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요 값이 78이죠. 그래 80에서 78로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감소율, 증가율 이렇게 변화율 개념이고 증감률 개념이고 요거는 율 개념이 지금 아니죠. 우리가 안 구해둔 상태죠. 단지 80에서 78로 되었다는 값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가 쉬우면요 구해버리시고요. 근데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수치에 따라서. 그럼 굳이 그런 경우가 보통 약분이 안 되는 경우예요. 정수로 딱 안 떨어지는 경우예요. 약분을 했을 때 자,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구하지 말고 또 다르게 또 수치를 얘네들을 또 바꿔가지고 그대로 두고 푸시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시 돌아가서 80에서 78로 이거는 80분의 감소폭이 2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80분의 2는 감소율인데 이거는 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빠르게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얼마냐면은 이거 잘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약분하면은 40분의 1인데 우리가 4분의 1이 25%거든요. 그래서 40분의 1은 2.5%가 되겠죠?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셔서 빠르게 감소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요게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가중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떤 원리가 성립하시냐면요. 요게 이제 차이값 원리라고 앞으로 취할 건데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5랑 가중 평균하면 마이너스 2.5죠. 그러면 요게 성립해요. 요 거리 있죠? 요 두 개 숫자 간의 거리와 요 두 개 숫자 간의 거리의 역의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역의 비는 얘와 얘의 가중치와 얘와 얘의 가중치의 비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시고요. 거리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거리는 1.5가 되고 요거 두 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거리가 2.5 뺀 0이 아니라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이건 거리가 5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2%니까 여기 2죠. 그래서 요 거리는 4.5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의비가 가중치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게 3배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역의비라는 거는 얘랑 얘가 화살표 밑으로 왔으니까 이거 위로 방향으로 3배가 된다는 거죠. 3배가 3대 1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얼마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3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요거를 몇 대 몇인지 구하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계산이 좀 줄어들어서. 해서 3대 1인데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80이 알고 있잖아요. 80 중에 요거와 요거 분의 요게 요 값이 되잖아요. 그거는 3 플러스 1, 3대 1이잖아요. 3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80에 4분의 1이 되십니다. 그래서 20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설명드린 과정이 조금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오늘은 요걸 안 쓰시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것만 살짝 끄적거리셔가지고 빠르게 거의 암산하다시피 해서 계산을 줄여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응용 속에 이어서 자, 동생이 거수시 문제죠.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그래서 동생이 먼저 출발을 했고 형이 이어서 출발을 했는데 6분 뒤에 출발을 했다. 이렇게 출발 시각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출발 시각이 다른 문제. 그리고 동생은 매분, 그러니까 분당 1분당 10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250m의 속력으로, 자, 이걸 속력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는 빠르게, 100이고 250의 속력이니까 이걸 상대치도 머릿속에서 재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1대 2.5죠. 속력의 비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고 할 때 형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이 늦게 출발을 하였으니까 따라잡겠죠. 형이 더 빠르니까 동생을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는가 라고 했죠. 요 정도를 이해해 보시면요. 이것도 정석으로 풀지 마시고요. 동생이 100일 때, 그러니까 속력이 100이면 아까 1대 2.5 이렇게 되니까 1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250은 2.5가 되죠. 여기 절대치값은 아니지만 상대치인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대 2.5가 되고 몇 분 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 시간,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해서요. 자, 만약에 속력이 두 사람이 같다면 시간과 거리는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요 분수값이 같으려면은 분모가 2배면 분자도 2배가 되어야 요 분수값이 같겠죠? 자, 어떤 사람이 거리가 2배 더 많이 가려면은 똑같이 시간도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2배만큼? 속력이 똑같으니까. 반대로 거리가 똑같다면은, 둘이 똑같은 거리를 간다면은 속력과 시간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원리로 요걸 이렇게 지금 요걸 원리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기입을 했고요. 요거를 같이 어떤 식으로 푸는지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잘 보시면 요거는 여기에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아직 적용하지 않은 조건이 요거죠. 6분 후에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동생이 형에 비해서 6분을 더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이 6분 동안 더 갔어요. 이동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동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이 더 적게 이동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적게 이동한 시간 x, 요거를 x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전부 다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다른 시간 단위로.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6분을 가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따라잡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따라잡아요. 따라잡는다는 거는 여기서 늦게 형이 이제 출발을 했지만 따라잡는다는 거는 똑같은 거리를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력을 기입했고 여기 시간 기입했고 거리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똑같으려면 근데 속력이 달라. 몇 배예요? 2.5배죠? 그러면은 아까 반비례가 성립한다고 했죠? 속력이 그만큼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은 더 적게 걸려요. 왜냐면 똑같은 거리가 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적게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5배가 된다는 게 성립해야 돼요. 따라서 x에다 2.5를 곱하면 2.5x는 x 플러스 6이라는 걸 빠르게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1.5x는 6이 되시고요. 그래서 x는 4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위가 그대로 분 단위로 6에 설정을 했으니까 4분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자료가 주어지고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닌 형태. 첫 번째 6번 사회복지사 1급 교부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애는 비중이 가장 큰 애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수값이죠. 분수가 가장 큰 거 분수 비교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분수 비교를 시험에 많이 물어보고요. 9, 10, 11, 12만 비교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1급 교부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수 전부 다 이고요. 제목에 나와 있고 1급 교부자 여기 나와 있고 이거 중에서 남성이니까 요거 두 개 남자가 더한 것분의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9, 10, 11, 12 찾아보시면
이렇게 내기가 되죠. 요거 두 개 더한 것분의 얘, 두 개 더한 것분의 얘, 더한 것분의 얘, 더한 것분의 얘 이런 식으로 이 90, 11, 22년 동안 비교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요거 두 개 더한 것분의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요걸 A라고 그러고 요걸 B라고 그러시면요. A 플러스 B분의 A 꼴이잖아요. 요걸 CD라 그러면 C 플러스 D분의 C잖아요. 요거는 A 플러스 B분의 A랑 C 플러스 D분의 C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를만 우리가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B분의 A, D분의 C 하는 거랑 비교 방향은 똑같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비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니까 이럴 때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걸 골라라, 가장 작은 걸 골라라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클 것 같은 거, 지금 큰 거 모르니까 큰 거 하나 찍고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더 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분모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분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보시면 60, 68, 71, 78 이렇게 훑어보세요. 분모는 크면 분수값은 이렇게 작아지죠. 분자는 클수록 분수값이 커지죠. 좋죠. 따라서 분모는 커지고 분자도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60, 68, 20, 2 근데 20보다 60이 숫자가 훨씬 커요. 근데 2보다 68이 훨씬 크고 그래서 얘가 단순하게 좀 많이 커졌다 60, 68 차이로 봤을 때 커졌다 해가지고 얘가 많이 커졌다 증가율이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판단이 60, 68, 71, 78, 20, 2, 24, 9 이렇게 훑어보셨을 때 약간 대충 훑어보셨을 때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대충 정말 대충 봤을 때는 가장 큰 거 고르기 애매하시니까 좀 더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분수 비교를 할 때는 몫으로 보는 방법.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정수배의 상대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수배의 상대치를. 근데 지금은 분모보다 분자가 작잖아요. 작을 때는 분자에다가 정수배를 몇 배를 하였을 때 분모랑 비슷해지냐.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2009년도는 20에 3배를 하면 또는 뭐 206이니까 방을해서 21에다가 3배를 하면요. 얘랑 거의 값이 똑같죠. 그리고 약간 클 것 같구나. 그 정도이고요. 요 27이니까 2, 3 정도 생각을 하면서 3배를 하시면 68이니까 얘보다 또 살짝 커지죠. 되게 애매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예요. 두 개는. 그 다음 요거 3배 하면은 6, 9, 7을 확실히 작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워지고요. 그 다음 요거 258이니까 2, 6 3배 하시면 7, 8. 요 7, 8 뭐죠? 그래서 요건 또 판단이 조금 애매하시죠. 이제 3배 기준으로 판단이 대충 봤을 때 애매하시니까 그 3배를 좀 더 꼼꼼하게 해보셔서 정말로 3배보다 큰 게 있는지 작은 게 있는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면 그게 제일 빠르니까. 여기서 206은 다시 보니까 애매하니까 다시 보니까 3배를 하시면 618이죠. 618. 자, 606보다 확실히 커요. 자, 요거 3배 하시면 한 2, 3, 4번가 2, 3, 5 좀 치고 3배 하시면 자, 69, 70 해가지고요. 자, 35, 15, 339 요거보다 확실히 작죠. 이건 할 필요 없었고 요건 지워버리고 요걸 했어야겠죠. 요거 3배 하면은 요거는 37에 21, 368 326 하니까 68, 한 1, 2 얘랑 거의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워지고요. 그 다음 얘는 자, 25, 88입니다. 9 정도 해서 35, 17, 35, 15, 7 32, 6, 8 32, 35 다시 3, 9, 27 35, 15, 17, 32, 7 이 정도 되죠? 확실히 작다는 거 맞죠? 그래서 미세하게 어쨌든 3배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형태였죠. 미세하지만 그래서 3배 이걸 확실히 이상 확실히 애매하지만 미세하게 미만 나왔으니까 이게 제일 크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3배 몫으로 판단하는 게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 2010년 사회복지사 2급 교부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무엇인가? 자료 보시면 2010년 전년 대비니까 우리는 2급이니까 여기 보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물어보는 건 요거 두 개 더한 값에서 요거 두 개 더한 값의 증가율 얼마인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자 바로
생각 없이 요거 두 개 더해서 이 증가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선지 이런 문제는 선지의 수치가 주어진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선지 수치 간격을 보셔가지고 간격이 큼직하면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 수치 간격이 미세하면 정말로 계산해야 되지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문제를 한번 선지 수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정도면 선지 수치 간격이 충분히 큼직한 거예요. 자, 18.7, 19.3, 20.8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금 말씀드릴 설명드릴 방법으로도 풀 수 있겠구나.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응용수기 문제 풀 때 남성 그 어머니 딸 몸무게 문제 풀 때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증가율과 요거 증가율을 가중평균 값을 물어보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한 값과 더한 값의 증가율을 요 부분 항목의 수치 증가율을 가중평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 수가 대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 요 증가를 대략적으로 구한다는 거죠. 선수치각이 크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각각 구해도 가중평균 원리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658에서 83으로 가는 증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략적으로 일단 요거 뺀값이 필요하죠. 빼시면 18이죠. 18, 17 다 좋아요. 그러면 658, 66을 보세요. 66 단어를 해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66분에 한 18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킬을 쓰려면은 그 계산법, 여러 가지 스킬 외워야 될 암기사항이 있어요. 아까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25%가 4분의 1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분모가 66, 그러니까 666이 있거든요. 666이 뭐냐면은 요게 666분에 만약에 18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666이랑 66은 별로 차이가 없죠. 66.6이랑 66.0은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셋째 자리에서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것 정도는 요 값을 66을 66으로 생각해도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 결론은 이렇게 돼요.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분자를 2분의 1을 더한 값이 된다. 부수값입니다. 그래서 분자 값이 18이잖아요. 18이 2분의 9를 더한 값이 27이죠. 그래서 27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분모가 6일 때는 나중에 기초 강의 좀 들어주시고요. 왜 이런지 아시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대충 구조하면 27 정도 대충 27 정도 되겠죠. 물론 27보다 좀 크긴 하겠죠. 얘가 66이니까 66보다 작으니까 66 정도 된다.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외우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는. 다음은 한 178에서 26이 된다. 이거 빼시면 한 18이죠. 18분에 18분에 빼실까 보시면은 우리 빼시면 5, 한 48이죠. 48 이 정도 되시죠? 그러면 18은 요거를 5배 하면은 90이 돼요. 요것도 기초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강의 참조하시면 5배를 하고 5배를 하시면은 5배를 할 때는 요것도 절반 하면 돼요. 사고를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왜 90을 왜 만드냐면은 요거 90을 만들려면요. 요거의 24에 10% 더한 값이 요 값이 대략적으로 돼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26.4가 되죠. 그래서 요 과정을 익혀두시면은 금방 퍼센트를 대략적인 값을 구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구했던 값 있죠? 27%나 지금 구한 26.3%를 가중평균 값이 전체 항목의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27이나 26.4 정도를 가중평균하면 이 사이에 있을 거니까 가중치를 따라서 26, 27 정도 사이에 있을 거니까 어느 정도 값이 되겠죠?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문제. 이어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서 세 번째 문제. 2008년, 2013년 남성 사회복지사 3급 교부자와 여성 사회복지사 3급 교부자의 차이값을 말했죠. 차이값. 이렇게 덧셈 값이나 차이값을 물어볼 때는 먼저 항상 체크하실 게 뭐냐면은 선지 수치가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에서는 끝자리를 먼저 체크하세요. 끝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데 다른 문제라면은
끝장난 계산을 누적해서 계산하면은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효율적으로 된다. 근데 지금처럼은 만약에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3, 3 둘 똑같고 8, 8 다르죠. 근데 어쨌든 두 개씩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또 활용하시는 방법이 그 끝자리, 앞자리까지만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63, 03, 68, 78이죠.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끝자리, 앞자리, 끝자리 이렇게 두 개만 도출하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2008년부터 13년까지 3급 교부자 남성, 여성 뺄 거예요. 그러면 교부자 맨 끝에 남자 여자 뺄 거니까 2008년부터 끝까지니까 여기죠.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차이값은 항상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는 거잖아요. 차이를 보는 때는. 그래서 여기서 요 빼고 요 뺀값을 누적하는 거죠. 끝자리랑 끝자리 앞자리 도출하면서 누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뺀값 누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요거 있죠, 숫자. 요거 쭉 더해가지고 끝자리랑 끝자리 앞자리 쭉 더해가지고 끝자리 쭉 더해가지고 빼셔도 돼요. 보통 요 숫자가 이렇게 가까울 때는 이게 빼기가 누적한 게 더 빠를 수 있고요. 가까울 때는. 지금은 좀 숫자가 머니까 숫자가 차이가 좀 멀죠? 이럴 때는 더해도 더하는 게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하시면은 요거 05랑 06 더하면 11, 15랑 16 더하면 31, 일단 9랑 88 더하면은 7하고 1 올라가니까 97. 자, 요거를 누적해 볼게요. 그러면 42 그러면은 39죠. 이렇게 되고, 다음 8507이죠. 8507 더하면은 끝자리 92. 다음 0092니까 92. 다음 6667이니까 자, 1 올라가고요. 3이죠. 3점. 이렇게 되시고,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자, 184죠. 84. 그러면 더하면 7, 자, 1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랑 빼시면은 여기서 요거 빼야 되죠. 무조건 요게 숫자를 그대로 쭉 더했으면 더 컸을 거 아니니까. 빼시면 8, 11로는 13, 7, 1, 8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88 이렇게 되시죠? 계산 실수를. 네. 자, 빼시면은 8, 그 다음 10 플러스니까 10당 7이죠. 7이죠. 그래서 7, 8이 되셔야 되니까 몇 가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번) 9번 옳은 것을 모르면 확률 문제이죠. 확률 문제이고 이렇게 선지가 주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제 확률 문제가 이런 식의 형태, 응음수리가 아니라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 박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기형으로 나온다든지 하시면은 요 확률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넘겨두셔도 좋다. 맞죠?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왜냐면 보기가 많잖아요. 응용수리 문제도 한 문제 푸는데 응용수리도 확률 문제 풀면 최소 1분이 걸리는데 보기가 최소한 2개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넘겨두셔도 좋고 푸셔도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넘겨두는 건 기본으로 삼아서 딱 봤을 때 판단하시고요. 자, 푸신다면은 이런 문제는 일단 보기를 확률 문제, 보기 박스 문제는 쉬운 보기부터 보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 보기를 대충 훑어보셔가지고요. 대충 훑어보셔가지고 가장 좀 쉬워 보이는 것부터 판단하세요. 근데 난이도가 얘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자, 기억도 A가 산 자판에 결함이 있을, 그러니까 자판 결함 확률, 마우스 결함 확률을 비교하는 거고, 마우스 결함 없을 확률, 결함 있을 확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를 구하면 얘를 구해지겠네. 그러니까 얘를 알면은 얘를 알아도 얘를 못 구하잖아요. 얘가 더 쉬운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좀 나아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결함이 있다면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어디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냐 이건 또 다른 문제로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할 가능성, 필리핀에서 생산할 가능성, 확률 비교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걸 좀 풀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뭇가지만 그리셔야 되잖아요. 나뭇가지만 그리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다 동시적으로 거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이 없을 거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나뭇가지 그리면 이런 조건이 있고요.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없을 가능성, 있을 가능성. 자, 문제 보시면 자 마우스와 자판을 샀다. 자, 조건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분포되느냐는 조건이 마우스 조건 정보가 계속 마우스 언급되고 있으니 여기까지가 마우스이고요. 그 다음 자판 조건 정보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자판 조건 정보는 쉬워요. 그냥 자판의 결함 확률은 기억에서 묻고 있는데 40%죠. 이거는 딱 40%. 그럼 마우스를 막 쪼개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보면 L 회사의 마우스는 태국, 중국, 필리핀 공장 세 곳에서 생산한다. 태국 공장은 마우스의 20%. 이걸 어떻게? 그냥 절대치로 바꿔 생각하나 되겠죠? 어떻게 100이라고 할게요. 100개 중에 20%, 20개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나뭇가지를 그리면 자, 태국, 중국, 필리핀 순서대로 해서 자, 마우스 조건을 정리하면 태, 중, 필, 20 이렇게 자 중국 30, 50 30, 50 다음 태국 공장에서 20개를 생산했을 때의 70%가 쭉 끝에 결함이 있죠. 20개 중에 70%가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 그래서 14, 다음 중국 60%, 3, 6에 18, 그 다음 필리핀 50%, 5, 25, 14, 18, 20. 14, 18, 25.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자, 이렇게 하시고, 선택 풀면, 니은.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보다 높다. 자, 요 니은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될 어떤 지역인지는 변수를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결함 없을 가능성, 전체 결함 있을 확률, 가능성이니까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 더하시면 돼요. 전체를 100 했을 때. 요거를 더하시면 32, 25, 57이죠. 그러면 전체가 100이니까 100개가 517개가 나머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7은 50보다 큰 거니까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있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까 높다고 하셨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우시고요. 다음 이렇게 하고 나면 보기 하나만 더 보시면 되죠. 리을이죠. 리을 보시면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없다면 중국에서 생산될 가능성, 항상 가능성을 비교해라. 가능성을 물어보면요, 가능성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확률. 그래서 어떤 확률? 결함이 없음을 조건으로 해서 전제로 조건으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중국에서 생산될 확률이죠. 그러면 결함이 없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거는 요 밑에 없는 거죠. 요거 대수 구해서 이거 중에서 요거 중에 중국에 생산될 가능성이니까 요거 3개 더한 것분의 얘 3개 더한 것분의 태국, 얘 3개 더한 것분의 얘니까 결국 분모가 다 똑같죠. 그래서 그냥 요거 3개 중에 어디가 제일 크냐 묻는 거죠. 그쵸? 그래서 20, 14 빼면 6, 30, 18, 12, 25가 되시죠? 요 3개 중에서는 요게 제일 크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각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형태를 봐주세요. 형태를 봐주시면 일단 소재상 문제가 소재가 성적,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소재가 점수의 정보가 주어지고 요거 관련해서 모두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점수 소재로 출제된 계산식 형태의 문제는 딱 봐도 이런 문제가 보일 때는 이런 문제는 넘겨두시는 게 계산을 물어보기 때문에 넘겨두시고요. 소재가 점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 보시면 박스가 하나 더 있죠? 이 조건 박스가 하나 더 있다고요? 이 조건 정보 박스가 있고 또 상황 정보 박스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요 조건을 요 상황에 적용해서 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넘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지시형이라고 위험을 분류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지시형 문제는 넘겨두시고요. 앞에 봤던 환경 문제, 보기형 문제도 넘겨두시고요. 반드시 넘겨두시고요. 이런 문제는 2분 내지 3분 오래 걸리면 4분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지만 3분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넘겨두시고요. 자, 푼다면 이렇게 돼요. 푼다면 역시나 보기형이죠. 아까 전에 확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접근을 이런 상황지시형 보기형 문제는 또 보기 보실 때 무조건 기억부터 차례대로 보지 마시고 쉬운 보기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보기를 판단하시려면은 어떤 정보가 어떤 보기가 더 간단한 정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냐를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보통 쉬운 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억은 A 방식, B 방식 점수 비교죠. 니은은 C 방식 점수 비교죠. 디귿은 이렇게 가정 문구가 있죠. 일단 기억 니은에서 기억은 A, B, 니은은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 B 이게 10량, C 방식 이 10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요 C 방식 점수 조건이 10량, 요 위에 게 10량. 그러면은 A, B는 이렇게 되겠죠. 자, 구하는 식만 보시면 이렇게 돼요. 총점 비교죠. 어떤 점수 총점 비교죠. 그 다음 B는 등수의 합을 비교하는 거죠. C는 80점 이상의 과목의 수가 많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점수 총점 비교는 덧셈 비교, B방식, 등수 합 비교는 덧셈 합이니까 어쨌든 덧셈 비교이지만 등수를 도출해서 비교하는 건데 이게 끝에 잘 보시면은 A 방식에 따라 산정한 순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점이 되면은 합이 동점이 되면은 등수가 똑같으면 A 방식의 순위에 따라 점수가 B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는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A 방식을 구해야,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이 나오게끔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B를 구하려면 B를 하려면 A를 먼저 미리 알고 있으면 게 편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C 방식도 끝에 보시면 A 방식에 따라 산정한 순위가 높은 학생을 높은 순위를 가져 동일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가 쉽다라고 좀 판단이 되세요. 그래서 A를 먼저 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기억도 빠르진 않죠. 왜냐면 B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A, B 둘 다 해야 되고 D는 C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확실히 쉽다 이렇게 하기 애매해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기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억이 그래도 A를 어차피 해야 되고 그 다음 B도 해야 되니까 B도 할 거고 D는 C 해봤자 A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기억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해보시면은 자 A, B 병의 순위 동일하게 되어 있죠. 자 A 자 어차피 우리가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C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방식이 여러 개가 주어질 때는 한 개 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한 개만으로 답이 독출되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방식을 할 때 어떤 정보를 표시를 해야 된다면은 그 표시를 잘 보기 좋게 해두셔야 나중에 다른 방식에서 그 표시한 정보가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거 합한 거 비교하는 거죠. 합한 거 비교하는 거. 요거 두 개 합 비교는요, 이렇게 네 개를 합 비교하는 덧셈 비교는 보통 이렇게 빼고 차이값 조건이 빨라요. 빠른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빼기 할 숫자가 차이가 이렇게 작을 때 빨라요. 작을 때. 근데 요거는 지금 2니까 작아요. 근데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작다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 요거 빼가지고 하면 그냥 더하기 빠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정도의 수치 특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더하기로 해도 무방하다. 정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하실 수밖에 없고요. 해보시면 자 160, 90, 250 더하면 97 더하면 250, 347 이 되시죠? 여기 이제 도축값을 써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을 82, 83 더하면 165 자, 함수를 안 되실 때는 끄적여 두시고요. 79, 81 더하면 160이죠? 그래서 325 쓰시고요. 그 다음 더하면 170 다음 더하면 150, 160 되시죠? 330 다음 자,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빠르죠. 이렇게 더하기가 좋은 것끼리 먼저 더하는 게 빠르세요. 180, 170, 180 다음 더하면 160, 160, 340 이렇게 더하시고요. 그래서 등수를 매기면 1, 2, 3, 4 이렇게 되시죠. 값. 자, A 방식 끝. 다음 B 방식 보도록 할게요. 과목별 등수의 합이 작은 학생부터 등수를 매기고요. 등수의 합을 계산할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이죠. 자, 국어 성적은 등수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그걸 읽는 기간이니까 이렇게 과목별로 등수를 매기라는 거죠. 얘가 1등이죠. 그래서 등수를 써야 되겠죠. 1, 그다음 2, 3, 4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 영어로 넘어갈게요. 영어 1, 2, 3, 4 수학 1, 2, 3, 4 1, 2, 3, 4가 되시죠? 이걸 이제 더하기를 하셔야 돼요. 등수의 합을 더하면은 1, 1, 1, 3, 2, 5 다음 3, 2, 5, 8, 12 4, 8, 11 6, 7, 9 이렇게 되시죠. 등수합이 똑같은 게 없죠. 보통 이런 조건이 그 일단은 밑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좀 특이하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등수합이 작은 것부터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B 방식의 등수 순위는 이렇게 여기 써둘게요. 3. 자,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이건 B 방식의 순위구나. 요거는 A 방식의 순위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성질을 기억을 판단하면 병의 순위가 동일하다. 병의 순위는 3, 3순위 똑같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기억이 정답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니은만 판단하시면 되죠. 니은 C 방식으로 상정한 정의 순위는 2위이다. 여기서 자, C 방식으로 상정한 80점 이상의 과목의 수가 많은 학생부터 순위를 매기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면 자, 80점 이상의 과목의 수가 많은 갑은 하나, 둘, 세 개, 을은 한, 둘, 세 개 똑같죠? 자, 똑같은 거에 관련된 조건이 있었죠.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러면 병이 꼴등 어쨌든 4등 그 다음 다 똑같을 때는 A 방식 순위가 그대로 적용이 되시죠. 남은 사람은 A 방식 요거였으니까 1, 2, 3 이렇게 되시죠. 1, 2, 3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니은 C 방식 정순위는 C의 순위는 정의 순위는 2위이시죠. 그래서 니은이 맞으니까 4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일단 자, 과자 A의 영양소 비율인데 과자 A가 단백질을 요게 55g 함유한다면 과자 A의 중량은 약 얼마인가? 과자 A 중량은 얼마인가? 요 100%의 중량이 실제로 얼마였을까? 절대치가 분자가 얼마였을까 이 말이죠. 이 100%의 절대치, 절대값, 분자 수치는 얼마였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요 35%죠. 100%가 쪼개져가지고 비율이 구성비가 35%잖아요. 그러면 요 35% 분자가 55g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자, 이 35%는 우리 고른 과자 A 중량이니까 35%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과자 전체 A 중량 총 중량분의 단백질 중량해서 35%가 된 거니까 거기에 여기서 55라 쓴 거잖아요, 이제 분자가.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경우 과자 A 중량은 이 35의 분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분모 있죠, 분모. 분모분에 여기 55가 분자죠, 절대치. 요거는 35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거 분모를 구할 때는 항상 외우세요. 분모는 비율분의 분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다음부터는 익숙해지면 요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그럼 1분의 1구나 이렇게 되시게끔 실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5분의 55 앞자리만 구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스킬인데요. 35는 3배를 하면 105가 돼요. 아까 몇 배를 해서 우리가 몇 배를 가지고 90을 만들었었죠? 그런 거랑 똑같이 3배를 하면요 105를 만드시고 3배를 하면 105를 만드시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자, 나중에 앞에 기초강의 들으세요. 계산법. 이렇게 분모가 90에서 1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정수배를 해서. 요거는 35에 3배 안에 만들어지니까 만들고요. 그러면 165를 5% 빼면 되겠다. 105일 때는. 아까 90일 때 10% 했죠? 그러니까 105일 때는 분자의 5%를 빼요. 그러면 165의 5%는 이거의 절반의 한 자리 내림값을 빼는 거예요. 50%가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 관계는 단위가 한 칸 작은 거죠. 그래서 한 여기다 8 정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5, 7 정도 되시니까 가까운 건 여기 되시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거의 조금 푸는데 거의 뭐 30초 정도 선에서 푸셔야 되겠어요. 다음 10번. 도수 부분표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수 부분표 문제는 계속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문제 보시면 20분 이상 30분 미만이 계급의 상대도수. 상대도수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상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의 계급의 구성비가 12.5%다. 0.1로니까 전체를 1로 두잖아요. 상대도수는 전체를 1 했을 때 0.1로니까 한 12. 전체 과거에 12.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0분 이상 30분 미만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계급이죠. 요의 사람 수가 비율로 따지면 구성비가 한 12.5%가 된다라는 거고요. 운동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이 전체 25%이니까 요거의 구성비가 이만큼의 구성비가 25%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 언급하지 않은 빠진 구간 이 계급 30분 이상 40분 미만의 계급의 도수를 구해요. 요때 이거 잘렸죠? 여기 요때 사람 수를 구해라 라는 거죠. 따라서 자, 요 도수를 구하면 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뭐 둘이 똑같지만 세상에 나누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도수를 물었으니 도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얘 도수 자체를 구하는 방법. 얘를 도수를 구하려면 요 퍼센트를 구하는 거야. 요거의 구성비 있죠? 상대 도수. 요 퍼센트를 알면 요 상대 도수는 전체 값분의 요 도수가 되잖아요. 요 해당은 우리가 구하는 x. 우리가 구하는 x를 할게요. x. 그러면 요거는 항상 요 상대 도수의 분자가 돼요. 구하는 경우가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는 식으로 풀려면은 이거의 상대 도수를 구해서 요거의 전체 합세수를 알아야 돼요. 두 개 구해서 곱하는 방법 있고요. 그래서 도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 도수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 도수를 구해서 그 상대 도수의 분자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번이 되는 경우는 2번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누적 도수이긴 한데요. 일단 생략하고요. 누적 도수. 얘가 뭐 12명 했잖아요. 얘가 12명이 만약에 12.5%다. 맞죠? 네. 바꿔서 이해를 위해서 12명이 12.5%라면은 요거의 퍼센트는 몇 명인 걸 구할 수 있죠. 왜? 이 퍼센트만 알면.
그쵸? 그러면 굳이 이 전착 횟수를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푸는,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풀게끔 풀게끔 해둔 문제면 더 되는 문제였다면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셨죠? 자, 또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전체수 구하기 좀 불편하면은 그냥 여기 도수 구하고 여기 도수 구해서 전체 도수에서 전체 학생수에서 여기까지 구간의 도수, 여기까지 도수를 두 개 더해서 빼면 돼요. 그렇게 풀 수도 있죠. 네,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 중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빨리 풀 수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보면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12.5% 요거랑 25% 두 개가 있잖아요. 상대 도수가 구성비가 비율 상대치가 두 개 주어졌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따라서 자, 여기까지의 12.5%, 여기부터의 여기까지 전부 다 25%니까 생각을 해보니 아, 얘 퍼센트 아니고 얘 퍼센트를 아니까 얘 퍼센트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리죠. 그렇죠? 얘 퍼센트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퍼센트 구하기 쉽네? 근데 전체 학생수만 구하면 끝이죠. 아까 1번의 형태. 전수 구할 수 있나 보니까 전수 구할 수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의 그 상대치를 12.5% 알고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2.5% 요게 여기 있죠? 그 다음 아까 읽어보셨죠? 20분 이상 이거 다음 요거 25%, 자, 플러스 25% 요거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 비율을 알려면 요거 알면 되죠. 요거 요게 뭐냐라고 보니까 12.5%는요 요거의 비율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 항상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도수 분포차에서도 항상 자료 해석에서는 자료 제목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중요하죠. 도수 분포에서는 그냥 도수 분포 다각힌 게 아니라 누적 도수죠. 여기에 도수가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급 간의 사람 수가 12명이라는 게 아니라 0부터 해서 30까지 누적된 게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의 도수는 요 계급의 도수에서 요 계급의 도수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 계급의 도수가 4랑 8의 사이 6과 4의 또 사이에 딱 있죠. 5라고 보셔야 돼요. 5. 그리고 5를 빼시면 7이죠. 그래서 7명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쉽게 구하시는 게 요거 알고 있기 때문에 12.5%가 7명이네? 그럼 100%가 몇 명이나 구하기 쉽죠. 자, 12.5%는 여보세요. 12.5%는 8분의 1이에요. 요거는 8분의 1이기 때문에 100이랑 12.5는 8배 관계라는 걸 외워두시고요. 빠르게 7의 8배가 전체 학생 수구나. 그래서 56명이구나를 구하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굳이 이거의 비율을 또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100에서 이거 다 빼가지고 또 비율을 구해가지고 요거의 비율을 구해가지고 요거 곱하는 요거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면은 자, 전체수를 이제 구했잖아요. 요거 구했으니까 그냥 아까 전에 세 번째 있죠? 도수 구하고 도수 구해서 도수 나머지 전체 도수 알았으니까 이미 50을 다 빼버리는 게 빠르죠? 빠르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12.5%가 7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2명이 여기까지 누적된 게 12이니까 12이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전체 학생 수가 56이에요. 전체 학생 수가 56이에요. 그래서 12이면 7분의 0 보세요. 7분의 12죠. 상대치가 요거 자, 전체 학생 수가 56이고 12.5%가 7명이니까 자, 그리고 도수를 그냥 바로 그러면 얘가 72, 12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12죠. 여기까지가 12 누적된 거니까
끝. 퍼센트 구하면 도수 끝. 그 다음, 요까지 이제 도수 구하면 돼요. 요거 도수 구하면 요게 25%니까 요거에 지금 요거의 2배죠. 12.5%짜리가 7명이니까 그래서 14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 2개 더하면 26이 되고요. 전체에서 빼시면 되죠. 그게 요 도수. 그래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3번 보시면 자, 뭐뭐에 관한 자료이다. 읽지 말고 지금부터 A 집단의 평균 점수가 70.8이라면 B 집단의 평균 점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죠. 점수를 평균했을 때 70.8이래요. 점수의 변수는 요 항목 3개 중에 여기 주어져 있죠. 요게 점수죠. 근데 계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계급값을 구하세요. 자, 55, 65, 75, 85, 요 계급값을 구해서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계급을 줬을 때는 요 55부터 95까지 평균 점수가 70.8이에요. 근데 평균을 어떻게 하냐면 가중평균을 하셔야 되죠. 왜냐면 이거의 사람 수가 다르니까. 요 각각의 계급의 계급값의 사람 수가 다르니까 이게 가중치 역할을 해요. 어쨌든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70.8이 나왔대요. 나왔다. 그럼 이 쓸데없이 70.8이 나올 리는 없죠. 이걸 떠나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거를 20대, 35대, 18대, 15대, 11로 구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요 정보가 추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 주어졌으면은 그냥 구할 수밖에 없는데 선지 수치도 가깝잖아요. 이게 정석적인 계산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지만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푸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70.8에 비해서 얼마큼 커지는지 작아지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A 집단과 B 집단을 평균할 때 요 55, 65, 75, 85, 95 요걸 가지고 평균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가중치만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 똑같기 때문에 요 가중치만 다른 정도에 따라 이 가중평균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러면은 풀어보시면은 우리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게 가중평균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자, 가중평균 구하는 공식. 가중평균을 보통 M이라고 표현하고요. M은 X 플러스 Y고 여기 가중치예요. X, Y가. 그 다음 AB를 쓸 건데 AB가 평균할 점수예요. AX 플러스 BY 요걸 기억해 두세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온지는 기초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거고 다시 X 플러스 Y분의 AX 플러스 BY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은 A 집단을 평균하나 B 집단을 평균하나 이 공식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달라져요? 가중치가 다르죠. 가중치가. 요 다시를 표시한 걸 다르다고 할게요. AB는 똑같죠? 네.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의 차이를 본다는 거는 마치 뭐랑 똑같다? 우리가 이거 70.8을 알고 있잖아요. 차이를 본다는 거는 자, 요 차이를 보는 방법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 합과 이 x, y는 지금 다 다르죠. 위에 가중치가 다르지만 합과 합이 같으면은 차이 보기가 편해요. 계산이 편해져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합계가 100배 똑같죠.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합이 100배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무시. 분모는 무시. 그러면 분자에서는 A, B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마치 이런 식으로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머릿속에서. 그러면 요거 두 개 먼저 빼고 곱하고 하면 뭐가 나온다?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가 나오겠죠. 어차피 밑에 100 나누는 거는 뭐예요? 100이니까 무시해도 되죠. 만약 이게 100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다르지 맞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빼요. 4점 곱해요. 암산 되시죠? 220이죠?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빼요. 5. 자, 5, 25, 여기 325. 2, 150. 85, 2, 190. 이렇게 되시죠? 그럼 우리가 차이를 보자고요. 누적하면 자, 370
85, 455. 515 빼시면 부족하면 무주한 걸 빼시면 60이죠. 60은 60이 아니겠죠. 60을 아까 부모가 합이 100이었으니까 60을 100으로 나눈 값이 가중평균 값의 차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0.6이 되시고 이쪽이 크잖아요. 이쪽보다. B가 A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0.6이. 그래서 70.8에서 0.6을 더한 값이 7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가세요. 자, 1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는요. 그 공공사업자 수치를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공사업자가 이거 화면으로 잘 안 보시죠? 시험지 보시면 되는데 시험지 보시면 여기 수치 있죠? 여기 수치 빼시면 돼요. 이거 뺄 거 비교하시면 되겠고 생략하고 2번은 2018년 사용자별 지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그래서 자 가장 개인이 가장 높다 2018년 이 개인은 2018년도 개인 이렇게 비교죠. 우리는 요 두 개만 비교해볼게요. 좀 안 좋아져. 요 증가율과 요 증가율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736, 784, 985, 1194 정도 되고요. 자 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빼시면 돼요. 다 뺄 거 없이 앞에서부터 숫자를 빼가지고요. 앞자리 숫자 첫째 자리가 얼마 정도 나오냐 그걸 확인해보면 8 빼기 3 하면 되죠. 5. 좀 작고요. 얘는 생각했을 때 한 3 정도 되죠. 그러면 35 요거랑 74, 요 9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35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9와 73은 큰 차이가 나죠. 얘가 9가 훨씬 작죠. 73보다 상대치가. 그 53보다 13, 9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작죠. 그러면 얘가 작으면 증가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73분의 5랑 9분의 3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인이 가장 높다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나머지 선지도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니까 공공사업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자, 그 다음 15번. 15번은 선지 4개가 있는데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이거 푸실 때 무조건 자, 푸실 때 이거를 전부 다 뭐 다 펴놓고 우리 이제 풀만 4번을 한번 봐보죠. 4번. 자, G 인터넷과 HS 쇼핑의 5월 합은 나머지 앱의 5월 합보다 많다. G 인터넷과 5월 이런 거죠. 요거 두 개의 합한값은 나머지 합한값이랑 비교를 해라. 근데 이게 굉장히 많다고. 이걸 다 정확히 더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더하기 할 게 엄청 많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요. 더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더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기준, 요거는 계산이 쉽잖아요. 그럼 6.7.1 이 단위를 잡고 주의할 게 단위가 이 기가바이트죠. 일반적으로 한 1000메가 정도가 1기가 정도 생각하시는 거잖아. 정확하게는 이렇게요. 그 정보가 주어져 있죠. 1기가가 1024 정도 되죠. 대충 1000이잖아. 대충 1000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요거는 기가바이트로서 한 6.7 정도 되고요. 7 정도 되고 그러면 기가바이트로 표현된 게 중요하죠. 이게 큰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큰 거잖아. 쭉 보시면 다 메가바이트죠. 여기까지. 그 때문에 요거 두 개 한 4.4가 되니까 7에서 4.4 빼고요. 그러면 한 2.6 정도 되죠. 2.6, 2.7 정도 되는 값이랑 나머지랑 비교하는 건데 이거 쭉 보시면은 대충 훑어봐도 대충 요게 좀 크긴 해요. 크긴 한데 뭐 묶어도 뭐 1기가 해도 쪼개도 뭐 해봤자 뭐 2기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크다. 그래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16번 옳은 것을 고르고요. 자 일반적인
아까 전에 봤던 상황제 시험 문제는 보기 쉬운 것부터, 일반적인 자외선 문제는 쉬운 것부터 보지 말고 보기 개수를 보셔가지고 전체 개수가 2개짜리를 먼저 판단, 이렇게 배웠었고요. 니은 3개, 디귿 2개, 리을 2개, 기억 2개. 니은 빼고 다 2개죠? 디귿, 디귿, 리을 중에 아무거나 쉬운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기억 풀어볼까요?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A국이 C국보다 크다. 건강보험 진료비 제목을 먼저 봐주세요. A국의 건강보험 진료비 발생 현황, A국의 진료비 부담 현황 똑같죠? 국가별 건강보험 진료비, 그러니까 다른 국가 얘기 판단하려면 표상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억은 A국, C국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 표상 봐야 되고요. 표 1도, 표 1이나 2를 보시면 되는데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A국, 건강보험 진료비라는 건 총 진료비예요. 그럼 여기 의료기가 이 기간이 나눠져 있는 거는 합으로 보셔야 되니까 여기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의 증가율은 C. 자, C는 2016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요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전년 대비 증가율이죠. CP면이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시했던 요거 있죠? 12.1%랑 요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게 대략 12%보다 크냐를 보시면 요 앞자리 아까 뺐었던 것들은 똑같아요. 앞자리만 살짝 빼시면 54, 50 빼면 여기 앞자리가 이미 3 정도부터 시작 안 해요. 그럼 대충 봐도 50분의 3이라서 50분의 5 정도는 돼줘야 10%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10%도 안 된다. 그래서 A국이 작다, C국이 크다, A국이 C보다 크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니은 디귿 나오셨고요. 니은 2014년에서 17년 동안 A국의 건강 진료비 중 약국, 그래서 A국 전체 중 약국의 직접 조제, 그냥 약국도 전체가 아니라 직접 조제만 진료비가 차지한 비중은 전년도 매년 감소한다.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분수 비교 14, 17. 자, A국 직접 진료 판단은 약국 얘기는 여기밖에 없죠. 이거 보시고 여기죠. 그래서 14, 17 전부 다 비교니까 10은 이렇게 되시죠.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매년 감소하는지 보시면은 분모는 증가하고요. 분자는 감소해요. 근데 얘들이 똑같죠? 똑같으면 판단이 계산 없이 풀리니까. 먼저 보시면은 이거 감소하죠. 509, 544 커지니까. 그러면 감소하지 요게 증가하죠. 근데 이것도 증가긴 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놈들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이게 감소한다 했으니까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 느낌 드시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얘를 보면 얘는 무조건 감소해봤죠.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얘를 봐주시면은 아까 빼요. 아까 했던 거 빼요. 한 대 빼면 얘 3이죠. 얘들이 빼요. 57, 54 빼면 3인데 94니까 뒤 숫자가 3보다 크죠. 왜? 3보다 크다. 얘가 살짝 크죠. 66, 54. 얘가 작죠. 54가 작죠. 그럼 얘가 큰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차이값은 크고 초기값은 작잖아. 그러니까 분자는 얘가 분자죠. 얘 둘이가 분모죠.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으니까 그쪽이 큰 거야. 그래서 얘가 커. 분모 증가율이 크죠. 그럼 전자가 커. 맞죠? 그래서 감소한다. 감소하죠. 그 다음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안 되죠. 또 증가할 수 있는 연도가 요거 확인, 요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 이것도 살짝 보시면 요거 빼면 6인데 요거 빼면 요거는 3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47에서 3, 72에서 6이라는 거죠. 대략. 그러면 36은 거의 2배예요. 근데 47, 72는 2배가 확실히 안 되죠. 얘는 거의 딱 2배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커. 그죠? 얘가 크다는 거는 감소율이 다시. 자, 다시 보시면 얘 감소하고 증가하죠. 분모가 증가, 분자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해요. 이거 볼 필요 없고 얘도 분모 증가, 분자 감소하니까 이건 당연히 볼 필요 없네요. 그렇죠? 안 봐도 되는 거였고 요것만 추가로 봤었으면 됐죠. 그리고 감소하니까 매년 감소하죠. 매년 감소한다. 니은이 맞고 디귿 니은이 맞고 자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됐고 제가 니은을 안 봐도 됐었는데 맞죠? 네, 니은을 받고 디귿을 추가로 봐주시면은 2번 진료비 중 20년에 공단 부담
차지하는 게 2인도 이상이다. 요거 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2번 중에서 공단 중도급의 절대치 값이 3조 8천억 이상이다. 2013년도 2번 공단 A국 의료기관 얘기가 표현이니까 표현을 보시면 지금 맨 앞에 도 보시면은 요거 의료기관 요거 중 공단 부담 되게 여기 있죠. 요거 그러면 우리가 체크했던 두 개 있죠. 동물 잘 보시면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보시면은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이 얼마냐? 그러니까 의료기관 중 그러니까 요거 중 의료단 1번 단어가 2번 진료비죠. 그런데 보시면 요거 중 요거죠. 그쵸?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 자료 항목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요 2번 수치는요. 전체 의료기관 전체 속에 있죠. 의료기관 전체 속에 요거의 3, 4, 1 중에 하나죠. 부분 항목이죠. 그런 관계를 해석되고 그 다음 공단부담 3, 4, 5, 6, 요거는 소개를 뭘로 볼 수 있죠. 요거죠. 요게 뭐냐? 요거 제목 봐야죠. 진료비죠.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죠. 그거 4, 6위는 요 속에 요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걸 또 포함하고 있는 얘죠. 얘가 총 진료비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가 똑같이 있긴 해요. 요 수치가 똑같이 있는데 요거 중 요게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 똑같은 수치 전체 중에 요게 들어있는데 이게 분류 기준이 부담 방식이 뭐냐? 기관별로 나눈 거잖아요. 방식이랑 건강보험 방식이랑 요 두 개 나눈 분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수치가 요 수치랑 이번 수치랑 공단 수치의 교집합이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공단이 요게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요 두 개 자료를 통해서는 특정할 수가 없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수치 판단을 물었는데 특정할 수가 없는 걸 물어본다. 이럴 때. 교집합 물어볼 때가 보통 그래요. 교집합. 그럴 때는 특정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최소치나 최대치는 구할 수가 있어요. 최소치나 최대치는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고는 최소치냐 최대치냐를 보니까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최소치를 물어보는 거고 이하이다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이다 물어보면 최대치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상이다 물어본다는 거는 무조건 이상이가 맞으려면 3조 8천억 이상이 반드시 돼야 돼요. 3조 8천억보다 커도 되고요. 커도 되고 3조 8천억이 돼도 되는데 3조 8천억보다 미만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 판단, 이 종합 판단의 기준은 OS 기준은 이상이 반드시 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넘는지 이거보다 큰 걸 수치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비교하면 안 되고 3조 8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을 수 있으면 틀리고 무조건 크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S를 판단을 확실하게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3조 8천억 미만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발레를 들여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발레. 그래서 3조 8천억 미만이 될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미만이 이상이다 됐어요. 언제 특정이 되지 않을 때 수치 판단은 요거를 발레를 드립니다. 요 문장을. 그러면 3조 8천억은 미만이 될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미만이 될 수 있는지 본다는 거는 최소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최대한 작게끔 교집합이. 그래서 요 158과 3, 4, 5의 교집합의 최소치를 물어보는 거고요. 최소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요거 두 개 최소치를 물어보니까 요거의 나머지 얘 있죠? 얘를 다 집어넣어 봐요. 여기를 꽉 채워둔 여기에 남는 게 있으면 요거 두 개 교집합의 최소치가 되겠죠. 그쵸? 어차피 이거 두 개 합합값 전체가 똑같으니까. 뭘로? 400이 똑같다고 자료 해석상 해석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뺀 값이 근데 주어졌죠. 계산기 요게 활용하시고 요 116 있죠? 요거를 여기 다 집어 넣으세요. 예. 다시 여기 다 채우세요. 그러면 대략 116 있죠? 이거 빼시면 되겠고 다 채워보시면은 16727을 채워보시면은 앞자리가 한 42 정도 되시거든요. 42. 그러면 성지가 38이니까 38보다 앞자리가 크죠. 단위 무시하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추가로 리을 산지까지 좀 챙겨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풀어드릴게요. 리을. B국의 2012년 대비 13년 대비 14년이 아니라 12년 대비 14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율이죠. 비율. 이 비율이라는 건 12년 건강보험 진료비와 14년 건강보험 진료비 간의 상대치가 얘를 분모로 두고 얘를 분자로 뒀을 때의 부수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1.2 이상이다. 퍼센트로 표현하면 12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국의 얘기는 국가 얘기는 요거밖에 없죠. 다른 국가 얘기는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12년 대비 14년 얘기는 일단 여기 있고요. 요 전 대비 지까지 하니까 12년 대신 13년도가 있거든요. 13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얘가 12년 대비 13년의 증가율이 16.3%라는 거고 얘는 13년 대비 14년의 증가율이 3.6%라는 거야. 그러면은 12년 증가 대비 13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이 3.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년 대비 14년의 증가율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개 더하는 식의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얘와 얘의 증가율과 얘의 증가율이 주어진 거죠. 요 두 개 증가율을 더하면 대략 요 한 번에 가는 증가율이 대략 나와요. 오차가 거의 없어요. 단 조건이 이 퍼센트가 수치가 작을 때예요. 작다는 건 좀 퍼센트가 10% 좀 미만일 때. 맞죠? 이 퍼센트가 클수록 오차가 커져요. 얘가 10%고 얘가 10%면은 둘이 더하면 20%죠. 그러면 한 번에 가는 증가율은 20%보다 무조건 조금 더 커요. 근데 이 수치가 자체가 클수록 이 오차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 해버리면 얼마야? 19.9죠. 근데 아까 10%를 기준으로 삼아서 좀 클수록 오차가 커진다고 삼을 했잖아요. 근데 19.9는 거의 20%잖아? 이건 어차피 커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숫자가 이게 작다 크다 떠나서 근데 거기다가 10%보다 16% 더 크죠. 근데 숫자가 많이 크다고요. 많이 크니까 이것은 확실히 커요. 이 0.1 정도는 게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야. 근데 100에서 10%가 110이죠. 110에서 10%가 121이죠. 그럼 얼마예요? 한 번에 가는 건 21%죠. 그래서 정확한 실제 증가율은 21%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들여서 하면 20%잖아요. 1%는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삼아서? 10% 기준으로 삼아도. 근데 16.3%짜리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19.9가 남잖아요. 확실히 많이 커요. 그래서 이건 계산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1.2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17번. 자료를 통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란 말이죠. 알 수 있는 것은 1번 A학교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평균적으로 B학교 학생들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자료 보시면 수학 성적인데 A학교 평균 점수가 85점, B학교 평균 점수가 82점이에요. 자, 문제 1번에서 주의하실 게 A학교와 B학교의 평균 점수를 비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실력을 물어봤죠. 실력. 근데 실력이 좋다는 건 무조건 점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 어떤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겠어요? 그 수학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요. 난이도가 쉬웠는데 점수가 높아봤자 그거는 실력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단순히 85, 85가 크네?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할 수 확실하게, 그래서 확실하게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실력을 점수를 고쳤으면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실력이 뛰어나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 실제로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고, 난이도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B학교의 수학 성적의 분산을 비교해요. 분산이 A학교보다 더 큰지 0.4점이. 분산을 구하려면요, 평균이 필요해요. 평균 주어졌죠. 그리고 원래 분산 공식이 데이터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합이에요. 데이터의 개수도 안 주어졌을 뿐더러 데이터의 개수라는 것은 A학교 학생들, B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안 주어졌잖아. 그것도 모를 뿐더러 평균은 주어졌지만 편차를 아셔야 되는데 편차는 그 각 개별 학생들의 점수 있죠. 개별 학생들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빼가지고 편차를 구해서 그게 제곱을 해갖다 다 더하셔야 돼요. 그럼 분산도 복잡한 공식 있죠.
데이터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합. 그거 나 기초 강의에서 나중에 배우시고요.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풀 수는 없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나 보시니까 표준 편차가 있죠. 자, 표준 편차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해요. 분산을 루트라고 보통 많이 표시해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냥 표준 편차가 S가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0.4점이 더 크다고 판단을 물어봤는데 이 학교가 요거 두 개 자 빼시면은 뺀 게 0.8이에요. 근데 얘는 0.4점. 물론 빼서도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요거에다가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가지고 뺀 값이 제곱하고 제곱해서 뺀 값이 0.4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A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B학교보다 평균을 널리 분포되어 있나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나 정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산이랑 표준편차로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널리 분포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이고요. 뜻하는 개념이고 알 수 있는 개념이고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루트를 씌우냐 안 씌우냐 차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산이 다른 분산보다 크면 널리 분포 표준편차가 다른 표준편차보다 널리 숫자가 크면 널리 분포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표준편차 얘가 숫자가 더 크죠? 더 크죠? 그래서 B 학교 쪽이 더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A학교 학생인 갑의 수학 성적이 90점이고 B학교 학생, 개별 학생의 어떤 점수가 주어졌죠. 을의 수학 성적이 87점이다. 갑이 을보다 수학을 더 잘 봤다? 수학을 더 잘 봤다 안 봤다의 판단 기준은 어떤 변수를 또 고려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더 잘 봤다라는 거는 그 갑은 을이랑 같은 과목을 시험을 쳤지만 얘랑 얘는 다른 학교죠.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를 모르죠. 시험의 난이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더 잘 봤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갑과 을이 각각의 시험 치는 다른 거니까 갑에 어떤 분포되어 있는 갑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을의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어떠한지 그 정도를 비교해야 돼요. 그 개념이 뭐냐면 그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표준 점수예요. 알겠죠? 표준 점수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아야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난이도를 우리가 변수를 고려하려면 그렇다. 근데 자 90점과 80점이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90점이고 80점이죠.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겠죠.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있죠. 요거 분의 요거 있죠. 요거 차이를 보시면 돼요. 아셨죠?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5.4분의 5 87, 82분의 5점 6.2분의 5점 어디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A학교가 A학교 그러니까 갑이 을보다 더 잘 봤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18번은 가중평균 문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가중평균 문제인데 왜 그러냐 보니까 가나 구하래요. 그리고 뭐 점수는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한다 돼 있으니까 나누기를 직접 뭐 이렇게 좀 주의해서 선지수치가 뭐 이렇죠. 가깝죠. 특히 여기 나가 이게 반올림까지 하게 되는 대략적인 값을 구하는 문제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가 위치를 봐야 되는 게 먼저겠죠. 가 위치 1이죠. 가를 보여줄게요. 가는 뭐냐? 10 플러스 A. 어떤 10 플러스 A? 인원수죠. 가는 A팀과 C팀의 인원을 합한 값이네. A팀과 C팀의 인원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먼저 생각하겠죠. 근데 인원 정보는 이런 게 있고요. 평균합값이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읽어보게 되고 그 다음 표일은 A팀 인원수가 역시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이것도 합한 거니까. 그리고 A팀만 평균했을 때 70점, B팀만 55, C팀만 88이죠. 그런데 이거는 A 플러스 D를 합해요. 합해서 120명이 되는데 65점이라는 거죠.
요걸 딱 보시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가중평균하면 요게 되구나 라고 이제 바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평균하면. 그래서 전체가 120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요거 몇 명인지 쉽게 구할 수가 차이값 원리로 아까 차이값 원리 쓰는 거 봤죠? 그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이거 했죠? 기억나시죠? 5와 10이죠? 여기 2배죠? 여기 2배가 많아야 됩니다. 뭐가? A팀 인원수가 B팀 인원수. 여기 가중치니까. 그렇죠? 자, 120이 쪼개요. 그러면 A가 그럼 몇 명이에요? 80, 40 쪼개죠. 바로 떠올라요? 80, 40면 1.5. 딱 2배가 되시죠? 그래서 80명, 40명. 그러면 C가 자연스럽게 전체가 200명이니까 구해지죠. 160명 되지. 그렇죠? 그러면 2개 더하면 240명. 그럼 나는 평균을 하래요. 근데 A, C 평균하래요. 요거랑 요거랑 가중치를 둬서 1대2죠. 1대2로 둬서 평균하래요. 뭐랑? A, C를. 그럼 A, C 점수 봐야 되겠네. A, C 70, 80 되겠죠? 70, 80. 그래서 70, 80. 요 둘 중에 답이죠? 이 미세하죠, 차이가.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으세요. 아까 가중평균 구한 보시기죠? 떠올리세요. M은 X 플러스 Y분의 AX 플러스 BY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정수배로 딱 약분이 되실 때는 약분을 하는 게 계산이 필요 드시죠. 그래서 얘 플러스 얘분의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되고 얘 플러스 얘 이렇게 3분의 70 더하면 160이죠. 그러면 3분의 230이죠. 요거 약분 그냥 해보래요. 3, 7에 21, 2영 3, 6에 18, 2영 3 거의 이 정도 되시죠? 그럼 이거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되시죠? 1번. 다음 19번. 자, 청소년 쉼터가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된 해의 총 CCTV 설치 수는 전에도 얼마나 변화했는가 물어보잖아요. 변화폭을 묻는 거예요. 변화폭. 변화폭의 개념은 절대값의 개념이 무조건. 그래서 증가폭이랑 달라요. 증가폭은 플러스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개념을 써도 괜찮은 표현해도 되는데요. 변화폭은 무조건 절대값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로 선지가 되는 건 일단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50 아니면 160이고요. 연도가 우리가 연도를 확인하려면 총 두 번째로 많이 설치. 쉼터 여기 있죠? 두 번째로 얘네였죠? 얘. 그리고 전년대기니까 요거 두 개 차이를 보는 차이. 근데 차이 빼기가 더 불편하면 그냥 더 해버려도 괜찮은데 이 차이 보기가 편하죠? 여러분들은 일단 마이너스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128. 얘는 마이너스 21. 있죠? 그럼 22. 그럼 150이 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다음. 자, 수출 한 건당 수출액 건당 되어 있죠? 당 붙어있으면 분수, 분모, 분자. 건분의 액 가장 컸던 액 분수 비교. 분모 위에 분자 밑에 가장 컸던 거 볼게요. 가장 컸던 애는 무엇인가? 12, 13, 14, 15.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찍으라고 했죠? 여기 하나 클 것 같은 거 하나 찍으세요. 자, 분모도 좀 커지는 느낌, 커지고 확실히 분자도 좀 커지고 있죠? 근데 분모는 좀 덜 커지고 분자는 좀 증가율이 좀 많이 커지는 증가율이 클 것 같은 걸 하나 찍으시면 되겠죠? 훑어 보시니까 대략 증가폭은 좀 비슷하죠? 한 50 정도로? 근데 그럴 때는 초기값, 그러니까 초기값이 작으면 증가율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분자는 한 500, 300, 한 300 정도 되거든요. 500이 좀 많이 증가한다고요. 물론 이것도 증가율, 요게 요 초기값이 얘들보다 제일 작으니까 증가율이 크긴 해도요. 그래서 어떤 걸 좀 비교해서 하는가 보니까 특별하게 딱 눈에 안 띌 수도 있는데 얘를 그냥 사막 해볼게. 틀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몫으로 봐라. 몫으로 봐라 라고 했죠. 예분의 얘 몫으로 봐라.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를 꼭 단위를요, 얘보다 숫자가 크대가지고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단위를 한 칸 없애봐요.
한 칸 없애버리면은 얘가 좀 작은 거 되면서 뭔가 수월하게 풀린다. 뭐냐면 요거 보니까 요게 485 그대로 보시고요. 요거 다 버려요. 요거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470이랑 가까워지죠. 그죠? 얘는 분자를 분모도 작은 수치였다고 치세요. 단위 2개 버리고. 그러면 얘가 2배를 하면 해도 얘보다 작다. 그 정도죠. 얘 2배 하니까 406이니까 그죠? 작죠? 근데 얘가 좀 가깝죠? 느낌 와요? 얘는 2배 406 정도, 얘는 470 정도니까 둘이 가깝잖아. 근데 얘는 일단 아니에요. 요거 2배 하면 300cm 훨씬 작죠? 시험은 아니고. 2배 하면 2배 하면 200건 훨씬 너무 작아요. 얘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470. 정말 여기 2배 했을 때 485 분모랑 가까워지죠. 따라서 얘가 제일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